투기 대책과 대응에 대해서 농지법 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농지 투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번에는 세법과 기타 법령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기 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도세 폭탄이 우려된다. 그래서 단기 토지 보유 토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 그래서 22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하고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보유에 대해서 현재 세법이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않았으니까 아직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배제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주말 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주말 농장용 농지에 대해서만큼은 시행 시기가 내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용으로 보고 있지만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으로 보게 됩니다. 주말체험용 농지에. 그래서 이 주말체험용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 갈지, 금년도에 사업용일 적에 처분을 해야 될지도 판단을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세 강화 법률이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22년도에 통과된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현재는 10% 가산해서 10% 가산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70%와 6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현재는 이거죠. 50, 40. 근데 70, 60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가 10% 가산한 이세율입니다. 이세율 16에서 55% 세율인데 내년부터는 20%를 가산한 26에서 65%의 세율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 예. 현재 금년도의 비사업용과 내년도의 비사업용은 장기 보유 공제도 안 해주고 20% 올라가고 그러면 거의 배 정도가 올라가고 사업용과 이 내년도 비사업용을 계산을 해보면 약 3배 정도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때는 사업용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지에서 사업용은 다른 거 없어요. 제촌 자경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저거를 해보면 15년 보유하고 30% 공제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1억 원이 남았을 때는 금년도에는 세금이 1,950만 원인데 내년도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10억 원이 만약에 남았다 그럴 때는 금년도에는 3억 6천만 원이 세금인데 내년도에는 6억 4천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배 정도 제가 난다고 얘기했죠. 비사업용 토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주말체험용이 금년도까지는 사업용이고 내년도부터는 비사업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 하는 데에서 이것도 법이 통과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고 7월 1일 이후에 지구지정으로 지정되는 곳, 거기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년 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부터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봐줬는데 앞으로는 5년 이전에 구입한 것만 사업용으로 봐준다. 그래서 이제 개발 예정 지역에 들어갈 때 너무 늦게 들어가면 잘못하면 비사업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년 전이었던 게 5년 전으로 바뀐다.
그러면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시기가 중요해졌다. 예, 지구 지정 5년 전이니까 보통 발표 나기 전에 한 3, 4년 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늦어도 3년 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예, 소문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금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우리 토지 분야, 특히 농지 분야에서는 그렇게 뭐 많은 게 개정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추렸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이렇게 그 일몰기한 감면 적용의 일몰 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하게 볼 거는 이것도 일몰 기한 연장, 상속세, 그다음에 부동산 경영 이행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도 일몰 넘겨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경영 이행 저거에 대해서 요 연장을 해주는데 경영 이행 직불금이 있고 경영 이행하는 토지가 있어요. 예, 이거를 하게 되면은 8년 이상 제촌작용, 3년 이상 제촌작용한 농지면은 맡길 수 있고 대출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부채 부의율이 40% 이상이면은 농어촌 공사에다가 매각을 했다가 내가 10년 이내에 환매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매를 할 때 그냥 뭐 농지 매매 가격 3%나 감정평가액으로 내가 환매를 할 수 있는데 쉽게 3% 이자로 한 10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 내가 이거를 임차로다 해서 내가 하고 있으면 그 기간도 제촌작용으로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봐주기 때문에 빚이 많이 있는 경우에 이걸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 세금이 나온 거에서 제가 잠깐 열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경영희생지원사업 농지 매입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거를 하고 얼마에 하고 뭐 이런 내용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렇게 그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강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강의로 하면 혹하시는데 이까짓 게 강의로 할 일입니까? 그냥 내가 빨리 찾아봐야지. 부동산 투자는 내가 이런 거 알아볼 시간은 각자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방법이 어떤 거고 그 방법이 그렇다면 내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 아까 공익용 사업 이거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건 연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토보상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일몰 연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해서도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공직자 재산 등록하고 또 저거 하면 몰수하겠다는 그런 법이 나왔다 하는 거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익용 사업과 주말체험 영농이 비사업용으로 바뀌고 또 5년 이전으로 바뀐 거 2년 이전이 5년 이전으로 바뀐 거 이것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 저기서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날벼락 맞은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날벼락 중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투기 대책에서 그래서 제촌자격 농업인이면 농지로 전환을 좀 하고 그냥 보유하다가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한번 좀 해봐라. 그 다음에 또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면 4인 간의 임대를 주고 있는 농지인데 가능하면 제촌작용을 해라. 제촌작용이 안 된다 그러면
불가하다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라. 왜 그러냐면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천작용이 안 된다 그러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8년 이상 위탁을 하면 사업용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봐라 하는 얘기고, 도시 지역에 편입된 농지들이 비사업용이 많습니다. 물론 개발 행위 허가가 제대로 안 나고 개발도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불편하거나 또 세금을 계산해 봐서 너무 많거나 하다면 올해 안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교환을 하면 좋은데 교환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에서는. 그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사업용으로 바뀌거나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라. 공통적으로 올해 안에 파는 것을 해봐라. 그건 뭐냐 얘기냐면 한 2, 3년 안에 내가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나 이럴 적에 하고, 또 비사업용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만 10%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해보라는 거고, 앞으로 한 5, 6년 이상을 내가 있다가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 갈 거다 그러면 기다려라. 그냥 기다려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다면 개발해서 사업용으로 전환해라. 개발을 해서 사업용으로 전환해라. 개발을 해서 2년 이상이면은 사업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장기자는 그냥 버티래요. 그냥 작용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대응 방법은 장단기 보유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사업용으로 하든지 장기 보유하든지 해서 하셔라 그런 얘기고, 부모님이 만약에 갖고 계신 농지라면 8년 이상 제천자격권을 충족하도록 하세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8년 이상 제천자경하고 있고 현재도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데 그거를 증여를 지금 받아가지고 비상업용화 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론 증여를 미리미리 받아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뭐 자산을 미리 받겠다는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물론 그 재산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상속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 시골에 계시고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부모님이 제천작용하는 것으로 유지하셔라. 그리고 농사 짓는 거는 그 자녀분이 어차피 증여받아도 내가 좀 해야 되니까 그냥 자녀분이 다니면서 좀 해다가 내가 상속을 받아라. 왜 그러냐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사람이 보유관리하는 면에서도 유리하고, 특히나 더 좋은 것은 증여나 8년 이상 제천자격 한 농지를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이거는 언제 팔아도 사업용입니다. 농사를 안 짓고 있더라도 사업용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 제천자격을 8년 이상 했다는 입증 서류를 챙겨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증여받을 때, 상속받을 때 무조건 전수 찾아서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나중에 인정 못 받습니다. 울고불고 해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가서 악 쓰고 책상을 뒤엎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적에 모두 챙겨 놓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왜 증여보다 그럼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상속을 받은 농지는 물론 3년 이내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팔으면은 아버님이 그 부모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한 걸 갖고 양도세 1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적용한 것은 내가 나중에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내가 나중에 가서 1년 이상만 제촌 작용을 해도 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지은 거를 합해가지고 내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하고 다른 것이 이거예요. 증여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상속을 해라. 그 다음에
아까 증여는 반드시 본인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받는 순간부터는 부모님이 농사진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사업용 인정받을 때만 그 관계가 있고 나머지는 전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상속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상속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4년, 뭐 1년을 짓다가 돌아가셔도 내가 농사를 계속해서 지으면 부모님 농사 지은 것이 나하고 합산이 되고 8년 이상 지었다고 그러면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있다가 1년 이상만 지어도 합산이 되고 이렇게 되고 아까 보셨지만 상속받은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4인간의 임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놀리지만 않으면 돼. 농사를 안 짓고 휴경만 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만 않으면 처분 명령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증여는 4인간의 임대차를 하면 처분 명령 대상이래요. 작용이라고요. 작용을 해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제천작용을 유지하고 가셔라. 그 다음에 상속세도 제천작용 하던 거를 자녀들이 받으면은 상속세도 조금 절감이 되고 더더구나 그 농지를 어느 농사 짓는 자식이 한 사람이 받으면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연로하셔서 농사 못 집니다 이러지 마시고 연로하시니까 자녀분들이 가서 조금 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촌작용 하시는 걸로다가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택해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투기 대책과 농지법 개선안 또 그 이후에 나온 그 농지법, 세법 또 농지와 관련된 다른 법령들 개정한 내용 아직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예규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지 않았고 아직 세법은 금년 말까지 아직은 그 개정될 여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좀 더 금년 말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대비하는 것은 이미 예고한 그런 그 내용을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시도록 하시고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잠깐 그 보았던 각 유형별로의 그 우리 대응 방법, 대응 전략 이거에 대해서는 뒷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